만나면 좋은 친구 MBC. 원주시 단구동, 상가들이 줄지어 선 이곳은 소문난 먹자골목. 아침 일찍 이곳을 찾았는데요. 착한 가격에 맛집이 여기에 있다고 해서요. 뭔가 맛있는 냄새가 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역시 맛집이라 그런지 맛있는 냄새가 나네요. 근데 오늘 저희 일반 손님은 안 받는데. 영업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제 오늘은 저 중요한 손님들을 저희가 받는 날이라. 오늘은 화요일, 원래는 가게 휴무일인데요. 이 휴일 반납하고 특별한 손님들에게만 영업 중이라네요. 마음을 담은 따뜻한 한 끼를 대접하려고 동네 어르신들을 초대하는 가게. 누군가를 도우면서 삶을 배워간다는 사람들의 이야기. 우리 동네 행복 나눔에 동행해봅니다. 식사 준비의 기본. 일찌감치 밥 지어서 미리미리 공깃밥으로 준비해 놓고 양념 듬뿍 버무린 엄마 손 반찬들도 준비됐어요. 그런데 휴무일에만 받는 손님 도대체 누구일까요? 아니 제가 오늘 밥 먹으러 왔다가 네. 또 원격결에 이렇게 일까지 도와드리게 됐는데 네. 아니, 어떤 분들이 오시는 거예요 오늘? 사실은 저희가 네. 한 달에 한 번 매주 마지막 주 화요일 날 그날이 화요일을 쉬는 날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날 어르신들을 모시고 무료급식을 행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오늘이 사실 쉬시는 날이잖아요 원래. 그렇죠, 네네. 근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우리 식구들이 좀 이런 거 하는 걸 좋아해요, 사실. 그래서 알리는 것도 싫어했는데 어찌 하다 보니 또 이렇게 알려지게 됐어요. 이렇게 좋은 일 하시는데 저도 같이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오늘 영광이네요. 아유, 저희가 더 감사하죠. 이렇게 또 오셔갖고. 오늘의 메뉴는 무더위를 이겨낼 이열치열 한 그릇 삼계탕이 준비되고 있는데요. 많이 바쁘시죠? 괜찮아요. 제가 좀 네. 도와드릴 일도 있을까요? 그럼 이거 좀 씻어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궁금한 게 네. 저기 밖에도 사장님들이 계시고 네. 여기 안에서도 이렇게 뭔가 열심히 일을 하시는 네, 분이 네, 계시고 네. 관계가 혹시 어떻게 되세요? 가족이에요. 남편이고 저희 형님. 네. 아니 근데 오늘 메뉴가 삼계탕이에요. 네. 어르신들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 네, 이달이 복달이라 저희가 또 좋으신 분들이 또 다들 또 찬조를 해주셔가지고 이달에는 그렇게 하게 됐어요. 메뉴에서도 어르신들이 생각하는 그 네. 마음이 느껴지네요. 어르신들이 오시면 바로 식사하실 수 있도록 정성스레 준비하는 보양식. 자, 가게 앞에 현수막 내걸고 본격적으로 손님 맞을 준비를 하는데요. 반가운 분들이 곧 오신답니다. 제가 볼 땐 이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좋은 일을 하게 되신 거예요? 글쎄, 뭐 계기라 그럴까요? 이제 인생의 전환점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머님이 그 어려운 시기에 막 어려운 사람들 가서 막 몸 씻겨주시고 막 이런 생각이 딱 나길래 야, 우리 엄마가 나한테 그런 거를 물려줬나 싶기도 하고 나도 우리 애들한테 우리 아빠는 이런 일을 했었구나 하는 걸 주면 어떨까 싶어서 시작하게 됐어요. 근데 이렇게 또 좋은 일을 하시면 주변에서도 왜 선한 영향력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뭔가 좋은 본보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 너무 고맙고 감사드리는 게 그러니까 여기 아울렛에 저 사장님은 항상 매달 쌀을 보내주세요. 또 여기 상가 고깃집 하시는 사장님은 뭐 필요한 거 있냐 그러고 찬조도 해주시고 또 저기 2단지 아파트 대표자 그 주민 거기서도 뭐 필요한 거 있나 그러고 찬조도 해주시고 그러니까 매달 이렇게 숨어서 하는 복지가들이 굉장히 알게 모르게 많아요. 아니 그런데 제가 또 한 가지 여기 식당에 와서 신기했던 게 메뉴판을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니 메뉴가 5,000원, 6,000원, 10,000원이 안 넘는 네. 메뉴들이 많더라고요. 많이 도와주시면 많이 남겠죠. 근데 뭐 사실 그렇게 많이 남진 않아요. 근데 우리 같이 이렇게 그냥 뭐 돈 좀 덜 벌어도 뭐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으면 시간을 들여 남을 도우면 내 마음이 편하다는 그 한마디. 오늘의 명언이 탄생되는 순간이고 이런 좋은 마음으로 준비한 음식 삼복더위 이겨낼 삼계탕이 완성되는 순간 일반 손님들도 많이 찾아오시는 점심시간인데요. 하지만 이날 이 시간만큼은 초대받은 특별한 손님만을 위해 1년 넘게 성업 중인 가게.
이미 동네 어르신들에게 소문난 맛집이라 모두 단골 손님들. 자식처럼 부모처럼 서로 대하다 보니 어르신들에게 이 식사 시간은 웃음꽃이 피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되돌아가는 일반 손님들은 다음에 꼭 들러주세요. 어르신! 아니 사장님이 우리 어르신들 여름 건강하게 나시라고 오늘 특별히 삼계탕 준비하셨대요. 그러게 말이요. 너무 잘 먹어. 너무 맛있게 잘 먹어. 이렇게 어르신들 생각해 주시는 마음이 좀 느껴지세요? 예. 아이고, 너무 좋지요, 뭐.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또 어르신들한테 대접해 드리잖아요. 예. 어떠세요? 너무 고맙고 감사하지요. 이렇게 노인네들을 이렇게 봉사를 잘해주시니 우리가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지내요. 무더위에 지친 어르신들의 여름철 건강을 위해서 삼계탕을 후원해주신 분들이 있는데요. 오늘 마음을 모아주신 덕분에 어르신들이 삼계탕 진짜 맛있게 드시고 계세요. 아 그래요? 너무 고맙습니다. 예. 그런 얘기 들으면 좋으시죠? 너무너무 반갑고요. 우리 민 대표님 또 무료급식 하서는 내가 옛날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도 한번 동참시켜 주십시오. 우리 아파트에서도 좋은 일을 한번 해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또 흔쾌히 받아주셔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우리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라도 맛있는 것을 이렇게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아마 우리 아파트 주민들도 너무너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선한 영향력이 커질수록 행복도 커지겠죠. 네, 사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맨날 좋은 일 하시고 복 받으실 거예요. 잘 먹겠습니다. 맛있는 걸 이렇게 해주셔서 잘 먹겠습니다. 너무 고맙게 잘 먹겠습니다. 많이 예? 다음에도 또 불러주세요. 오늘 하루 열심히 나눔을 영업한 사장님네 가족. 식사를 마치신 어르신들이 모두 가시고 나서야 자리에 앉아봅니다. 오늘 몇 분이나 왔다 가신 거예요? 지금 오늘 78분 오셨어요. 근데 사실 이런 일이 혼자 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시작할 때는 그냥 우리끼리 가족끼리 조용히 하자 그런 차원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 시작을 하고 보니까 이 어르신들이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주민센터에 이제 의뢰를 좀 해서 얘기를 좀 했더니 그 복지팀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또 매달 이렇게 어르신들한테 쿠폰도 발송해 주시고. 아니 근데 아까 주변에 상가분들이 좀 도와준다고 했잖아요. 아까 닭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면 와서 닭이라도 먹고 가자 그럴까요? 너무 좋은데요. 네. 그 연락 한번 해주세요. 전화 한번 해보고. 네. 아, 멀리 있다고? 닭이라도 같이 한 그릇 때리려고 그랬지. 네.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때마다 이렇게 쌀을 후원해 주신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함께하게 되신 거예요? 한번 화요일에 식사를 하러 갔는데 그 손님들이 받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봐서 여쭤보니까 오늘은 무료급식을 하신다 그래가지고 혹시 뭐 실례가 안 된다면 쌀을 갖다 주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해서 갖다 주게 된 거예요. 항상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해요. 아유, 고맙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진짜 배고팠거든요. 네. 아니 맛있는 냄새가 계속 나더라고요. 아낌없이 담은 한 그릇의 정성. 이웃을 내 부모처럼 생각하는 마음을 담았고 도움을 주면 내가 행복하다는 인생 교훈도 담아서 휴식 대신 선택한 나눔 봉사로 더 기쁘게 사는 이분들의 이야기로 덕분에 우리도 행복해졌습니다. 푹푹 찌는 여름, 따가운 햇볕에 땀이 줄줄 흐르지만 그 덕분에 밭에선 주렁주렁 농작물들이 알차게 여물어갑니다. 열매를 맺은 줄기는 무거워지고 땀의 결실을 거두는 농부의 손은 바빠지는 여름. 오색옥수수입니다. 우리가 키우는 수박이에요. 꿈 많은 청년 농부들의 여름을 소개합니다. 이른 아침, 날이 너무 뜨거워지기 전에 일찌감치 밭에 나와서 일을 하는 젊은 농부가 보입니다. 지금 무엇을 수확하고 있나요? 얘는 오색옥수수라고 5가지 색깔이다 그래서 오색옥수수인데 색깔을 보시면 일반 찰옥수수랑
색깔이 좀 차이가 나시죠? 이거 아직 덜 여문 건데 이 색깔은 이렇게 다양하게 노란색부터 보라색, 하얀색 이렇게 색깔이 종류가 다양해요. 그래서 오색을 담고 있어서 오색 옥수수라고 합니다. 어떻게 오색 옥수수 농사를 지으셨어요? 저희가 이제 소농으로 이제 농사를 짓다 보니까 대농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경쟁력이 많이 약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다른 걸 처음 보는 맛있는 걸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종자 검색을 많이 하다가 한번 심어보고 작년에 너무 맛있어가지고 제가 올해 이거는 얘가 답이다. 키 큰 옥수수밭 사이를 거침없이 누비는 꿈 많은 농부 최윤아 씨. 춘천의 청년 농부 모임인 봄내 농부의 회장으로서 귀농 귀촌하는 소농의 현실에 대해서 고민을 안고 있기도 합니다. 이게 딸때가 된 옥수수를 어떻게 알아보시는 거예요? 예. 옥수수 수염이 이렇게 갈색으로 마르거든요. 마른 정도를 보고 수확 시기를 알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뭐 따가지고 택배로 보내주시나요? 이게 옥수수는 수분 유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여기 아래쪽만 약간 자르고 그 겉껍질 하나만 까가지고 보내거든요. 이런 껍질만 딱 제거를 하고 택배를 발송하고 있어요. 오색 옥수수 맛있게 먹는 법 어렵지 않습니다. 큰 냄비에 설탕이나 사카린 없이 물만 넣고요. 오색 옥수수가 반 정도 잠기도록 넣은 뒤 뚜껑을 닫고 20분에서 30분 정도 찌면 끝! 자, 향기 맡아보세요. 향기 가나요? 단내가. 오색 옥수수 특유의 달콤함에 말을 잇지 못하는 제작진. 완전 꿀인데요? 아까 설탕 아무것도 안 넣은 거 맞죠? 엄청 달콤한데요? 원래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아버님이 농사를 지셨는데 제 농사 짓는 거 너무 싫어했어요. 나 커서 농사 안 질 거야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뭐 옥수수라든지 감자라든지 그리고 이제 야채들을 이제 농사 지으면서 우리 아이들한테 갖다 줬을 때, 부모님한테 갖다 드렸을 때 너무 맛있다 하는 모습이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농사를 더 지었던 거고, 또 제가 좋아하는 꽃 농사를 지으니까 더 재밌었던 거예요. 있었고, 뭐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그런 소소한 행복이 있으니까 계속 유지하는 것 같아요. 저 포함해서 저 주변에 있는 청년 농부들이 다 그래요. 아침 내내 열심히 일한 뒤 윤아 씨가 향한 곳은 춘천사회혁신센터의 한 카페. 메뉴 이름들이 좀 독특한데요. 이때 묵직한 걸음으로 오색 옥수수 입장이요. 안녕하세요. 옥수수 가지고 왔습니다. 네. 혹시 카페 직원들이 출출해서 시켰나 했더니 지역 농부의 농산물로 특별한 시즌 음료를 개발하는 거라고 하네요. 조금 전 밭에서 갓 따온 옥수수의 놀라운 변신. 어떻게 오색 옥수수로 음료를 개발할 생각을 하셨나요? 강원도의 특산품, 이제 서리대나 흑임자 이런 것들로 음료를 만드는 독특한 개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옥수수를 이번에 재배한다는 얘기를 듣고 같이 협업해서 음료를 만들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됐고, 또 저희의 이제 방향성과 일치한다고 생각돼서 이렇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상시로 먹을 수 있나요? 상시는 안타깝게도 아니고요. 옥수수가 재배되는 그 시기까지만 저희가 판매할 예정입니다. 첫 시음의 영광을 농부님에게 드리겠습니다. 어때요? 마음에 드나요? 와, 제 오색 옥수수가 옥수수 우유, 옥수수 크림, 뻥튀기 이 데코까지 3단 콤보인데요. 너무 감회가 새롭습니다, 진짜. 지역에서 내가 키운 농산물로 로컬 음료까지 이렇게 개발됐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할 따름이에요. 이렇게 선보일 수 있다는 것에, 맛보일 수 있다는 것에 진짜 감사할 따름입니다, 진짜. 이번엔 신동면 들판에 위치한 한 농장으로 가봅니다. 조경수를 재배하는 농장 바로 옆에 아담한 규모의 텃밭을 꾸려놓은 김소연 씨. 소연 씨 역시 봄내 농부의 일원으로
자신만의 농사를 고민하고 실천하는 4년차 농부입니다. 이게 색깔이 덜 익은 게 아니라 핑크 토마토예요. 다 익었는데 색깔이 이래요. 이런 거는 그러면 일반 토마토하고 좀 틀린 건가요? 네, 맛도 다르고 껍질도 좀 얇고 일반 토마토랑은 달라요. 이것만 보면 그냥 빨간 게 좀 덜 익었나 싶은데 그 빨간색 토마토랑 비교하면 핑크빛이 이렇게 돌거든요. 네, 그래서 맛도 좀 다르고 맛있어요. 되게 예쁘게 꾸미고 농사 지으시고 있는 것 같은데 이 텃밭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그 퍼머컬처라는 농법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말로 그 직역을 하면 지속 가능한 농업이란 뜻인데 게으른 농부를 위한 농법이에요. 사실 이렇게 입체적으로 처음에 막 만들어갈 때는 힘들어요. 이거를 처음에 막 이렇게 디자인도 막 동그랗게 해야 되고 뭐 달팽이 모양으로도 하고 높이로도 하고 막 기울기도 주고 하는 그런 형태가, 그리고 다년생 위주로 심거든요. 그러면 한 번 심어 놓으면 그다음부터는 수확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힘들지만, 디자인을 하고 하면 힘들지만 나중에는 농부가 밭에 와서 맨손으로 농사를 질 수 있는, 또 수확만 할 수 있는 그런 게 가장 큰 목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농산물을 수확해서 그 생산성을 높이는 그런 농부만 아니라면 소농들은 저처럼 이런 퍼머컬처 농업 방식을 해서 자급자족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연이 지닌 본연의 힘을 체감할 때마다 놀라움과 가능성을 느낀다는 소연 씨. 호텔이라는 문구가 보이는데 네. 이게 왜 호텔이에요? 이거는 지금 버그 호텔, 곤충 호텔인데요. 겨울에는 또 곤충들이 지낼 데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겨울에서 이런 데서 좀 나라고 제가 곤충 호텔을 만들어줬어요. 그런 곤충들이 겨울을 지나고 나면은 저 밭에 되게 텃밭에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겨울에 한번 어떻게 될까 한번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뭔가 앞으로 좀 계획 같은 거 없으신가요? 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올해는 처음 만들어보는 해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년부터는 그 요즘에 구독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구독 서비스 같은 거를 농장 구독을 시작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다양하게 나오는 채소나 아니면 꽃 이런 것들을 저희 농장을 구독하는 사람들이 와서 직접 수확을 하고 그걸 직접 요리를 해서 먹고 즐기고 갈 수 있게 그런 구독 서비스를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곳에서 직접 모델들이 그런 스냅 촬영을 해보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간으로도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농업이 단지 생산하고 가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젊은 분들이나 새롭게 농업을 꿈꾸시는 분들은 그 기존에 했던 거를 따라가기보다는 본인만의 새로운 걸 찾아 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사가 좋아서 농부로 살고 싶어서 농촌을 선택한 봄내 농부들. 아직은 묘목처럼 작은 이들의 꿈이 언젠간 농촌을 지탱하는 든든한 뿌리가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좌일국 기자입니다. 지금은 금능리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금능리 마을회관에 나와 있습니다. 금능리는 그 어느 마을보다 협력이 잘 이루어지는 마을인데요. 그 원동력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취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MBC 좌현국입니다. 금능마을의 원동력을 찾아서 제가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금능꿈차롱 작은 도서관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마을의 제1로 보물이 무엇이냐 한번 적어봐라 했더니 1등이 꿈처럼 작은 도서관, 이렇게 나올 정도로 마을 주민들한테는 이제는 인식이 아주 좋아요. 굉장히 호응이 좋아졌네요. 그러면 도서관과 마을은 과연 어떤 관계일까요? 저랑 같이 확인해 보시죠. 오늘도 어김없이 금능 꿈차롱 도서관에서는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무언가에 다들 열중하고 계신데요. 무엇을 하고 계시는 중일까요?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여기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네. 그래요? 네. 저도 어디서 많이 뵌 것 같네요. 여기 그 금능리민을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왔거든요. 오늘 무슨 모임이 있나요? 우리 해마다 금능인이라는 그 마을 소식지를 만들고 있는데 오늘 그 책자 발간을 위해서 편집회 회의 준비 중입니다. 금능인.
2017년 창간호를 시작으로 해마다 꾸준히 발간되고 있는 금능리 마을 소식지 금능인. 금능리민들이 직접 기획과 취재, 기사를 작성하고 금능 꿈차롱 작은 도서관이 제작하는 마을 소식지랍니다. 아, 그러면 잡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몇 편 정도 나왔을까요? 지금 5호 지금 5호. 발간 예정입니다. 아, 5호 발간 예정. 그러면 지금 4호까지 나왔다는 네, 4호까지 나와 있고 지금 5호 발간 때문에 저희가 지금 편집 회의를 하고 있어요. 1년 동안에 우리 뭐 키워드도 있고 1년 동안에 마을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 있는지 이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들어 있고 그리고 마을 단체 소개. 우리가 마을에 보면은 보통 뭐 청년의 분야에 뭐 이런 데는 다 그렇죠. 있잖아요. 네네네. 다 있는데 요 단체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그 뭐를 하고 있는지 그것들을 세세하게 솔직히 모르잖아요. 아, 맞아요. 네. 그리고 또 이주해서 와서 사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 마을이 도대체 어떤 마을인지 이거를 좀 알 수 있게끔 도와주려고 이렇게 만들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금능인이라는 이 소식지를 그러면 어떻게 처음에 시작하게 됐을까요? 저희가 그 금능 꿈차롱 작은 도서관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요. 근데 마을뿐만 오시는 게 아니고 또 이주해 오신 분들 또 마을 외에서도 오시는데 오시면 항상 금능 마을을 궁금해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들을 이렇게 해드리고는 하지만 이렇게 그런 걸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금능 마을 전체에 대한 그런 어떤 종합 잡지 같은 게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가 이제 제주시에서 공무 사업에 그런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서 이제 처음 시작하게 됐어요. 아, 그러면 오늘 저도 한번 같이 기자단으로 일일 기자단으로 해서 같이 취재 좀 해볼까요? 좋습니다. 허락해 주시는 거죠? 예. 해도 같이 될까요? 하시죠. 일일 기자단 기자입니다. 자유국입니다. 가서 보니까 살짝 욕심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마을 분들과 함께 일일 기자단으로 나서봤는데요. 금능마을 기자단이 되기 위한 조건은 간단합니다. 바로 금능마을에 살고 계시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한 가지 더 가장 중요한 것을 빼먹었네요. 바로 금능리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지금은 뭘 취재하시는 걸까요? 여기는 금능의 작은 포구인데요. 포구. 네. 예. 지금 금능에 어부회가 새로 생겼어요. 어부회? 예, 어부회라고. 어촌계 부녀회 같은 어부회. 금능에 사시는 배를 갖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 어부회에 속해 계시는데요. 그래서 어부회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자 작은 포구에 나왔습니다. 네. 전에는 배들이 정박해 있을 때 그냥 관리가 안 됐으니까 그냥 우후죽순으로 막 있다 보니까 환경도 지저분해지고 주위 환경이 일단은 보기가 안 좋아져서 그래서 어부회가 새로 생긴 거거든요. 작은 포구 하나에도 마을 사람들의 애정이 느껴지시죠? 마을 기자들의 발걸음이 향한 곳은 금능 어촌계입니다. 이제 슈퍼타이 어디 장난 찍거든데 안주비나 슈퍼타이도 괜찮을까? 취재를 위해 미리 와서 대기 중이신 금능마을 삼촌들이 계셨는데요. 어떤 내용의 기사를 취재 중인지 다들 궁금하시죠? 여기는 지금 다른 곳으로 왔는데 여기는 어떤 걸 취재하고 계신가요? 이번에 특집으로 해녀들 대담에 대해서 이야기거리를 취재를 하기로 얘기가 됐었는데요. 거창하게 이렇게 찍는 것보다도 금능 사람들, 금능 해녀분들, 금능의 모습들을 그냥 친근하게 찍어서 담아서 이제 글을 옮기고 그 책자에 담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소한 것들을 하나씩 찾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소소함이라는 게 정말 대단함으로 이제 탄생하는 것 같아요. 정말 일반적인 이야기인데요, 그렇죠? 오로지 금능마을 기자단의 활동만으로 금능인이 만들어지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취재에 응해 주시고 또 뒤에 응원해 주시는 마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데요. 삼촌들의 모습이 어떻게 담길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어른 입장에서 지금 이 마을에 관련된 그 소식을 이렇게 기록을 남기고 있는 거잖아요.
기록을 남기는다는 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해요, 수강? 이게 좋은 일이 주게. 그냥 지나가 버리면 하는데. 이제 후에 후대들도 그렇게 보고 배울 수 있으니까 기록을 남기는 거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몇 년도에는 이런 일이 있었다. 몇 년도에는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남기고. 기록을 남기면 후대 때들도 그걸 볼 수도 있고. 후대에도 맞아요. 이게 책 자료는 계속 남는 남아 거니까.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다음 취재 장소로 고고고! 솔직히 금능이라는 작은 마을에 기삿거리가 충분할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이 있었는데요. 함께 하다 보니까 점점 더 기대가 되더라고요. 잔뜩 기대감을 가지고 찾아온 다음 취재 공간은 마을회관이었는데요. 아, 여기서 좀 의아스러웠어요. 아니 저기요 기자님. 아니 여기 금능 마을회관은 금능리민들 다 아는 공간이고 뭐 하는 곳인지 다 아는 공간인데 여기를 왜 취재하세요? 뭐 취재할 거리가 있나요? 마을회관이 마을의 중심이지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뭐가 있는지는 정확하게 리민들이 알지는 못해요. 그리고 평소에 내가 하는 것만 알고 있지 뭐 세부적인 거 모르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리고자 조사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마을회관의 정확한 역할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금능인을 통해 마을회관의 쓰임은 물론 작년 한 해 마을회관에서 펼쳐졌던 활동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여느 동네의 작은 도서관들과 다름이 없었는데요. 아이들이 주로 찾을 법한 이곳에 주민들이 더 많이 찾아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관장님, 아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취재도 다 하고 이렇게 왔는데 또 여기 또 모여가지고 여기로 모여요. 여기로 모여서 계속 회의하고 모이고 회의하고 모이고. 아, 여기는 도대체 어떤 공간일까요? 여기가 그 꿈차롱 작은 도서관이라는 명칭을 갖고 있는데요. 꿈을 담는다. 그래서 꿈차롱. 꿈차롱 작은 도서관. 아, 제주도 내 작은 도서관이 한 27, 8군데 정도 있는데 이게 한림 지역에는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동네 주민들이 사랑방 역할을 하는 데죠. 2009년 12월 금능마을에 금능 꿈차롱 작은 도서관이 생겼습니다. 때로는 아이들의 놀이터로, 때로는 주민들의 사랑방이 되어 마을의 많은 부분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언제 여기가 이렇게 만들어졌을까요? 처음에 이 꿈차롱 작은 도서관 개관이 2009년 12월 23일인가? 우리 마을도 어린이들을 위한 그런 도서관을 좀 갖고 싶다라는 주민들 바람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문화관광부에 공모 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된 거죠. 처음에 이 도서관이 생겼을 때는 밤늦게까지 불 켜놓고 저기 그러니까 어르신들 얘기가 전기세 아깝고 뭐 하고 있냐라고 했던 적도 있어요. 근데 이제 차츰 주민들 곁으로 다가가고 주민들을 활용을 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사라지고 얼마나 좋아졌으면은 분여회에서 운영 자금으로 1,000만 원씩 이렇게 보조를 해줘요. 예? 지금 소름 돋았어. 소름 돋았어. 우리 10주년 기념할 때 1,000만 원씩 딱. 야, 훌륭합니다. 아우, 박수 보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 금능리를 위해서 박수. 박수! 마을을 사랑하는 주민들과 주민들의 꿈을 키워주는 도서관이 있어 금능마을은 더 행복해져갑니다. 금능인 5호를 이어 19호, 109가 될 그날을 기대해봅니다. 살기 좋은 마을, 사람 좋은 마을, 풍경 좋은 마을, 금능마을로 놀러오세요. 많이 오세요. 빨갛고 파랗고 노랗고 몸에 좋고 맛도 좋은 팔색조 토마토의 무한 변신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색색깔 토마토의 다양한 매력 궁금하시죠? 토마토의 진가 만나러 함께 가봅니다. 맛있는 체험이 있다고 해서 찾은 영월군 주천면. 메뉴는 바로 피자인데요.
내 손으로 직접 만들어 먹는 피자. 이런 체험에 우리 친구들이 빠질 수 없죠. 누가 잘 만드나? 그런데 토핑으로 올라간 토마토가 우리가 알던 토마토와 좀 다릅니다. 색색깔 다양한 토마토의 매력을 한껏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치즈가루 솔솔 뿌려 완성한 피자. 토핑으로 올라간 색색깔의 다양한 토마토 때문에 어찌나 예쁜지 먹기 아까울 정도인데요. 알고 보니 이곳은 국내에서 보기 드문 다양한 토마토를 재배하는 농장. 전 세계에 무려 25,000여 종의 토마토가 있는데 이곳에서 무려 50가지 종을 재배 중입니다. 아니 토마토라고 하면은 사실 큰 토마토, 중간 토마토, 방울 토마토 요게 다이지 않을까. 뭐 익은 토마토, 많이 익은 토마토, 덜 익은 토마토. 근데 여기 와 보니까는 이름들이 처음 보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도 레드. 이게 토마토 품종이에요, 대표님? 일단은 가칭으로 네. 저희가 붙여놨는데요. 네. 이 품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에어룸 토마토라고 해서 이제 흔히 이제 생각하시기에는 이제 네. 토종과 비슷한, 그러니까 이제 씨를 받아서 유지를 하는 품종들을 저희가 재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순종 토마토들은 특징이 자기 개성이 강하고 그리고 씨앗을 물려주다 보니까 지역과의 이제 연계성이 생기죠. 유전자 조작을 하지 않은 토마토들이 밭을 가득 메우고 있는 이 농장은 세계 곳곳의 토종 토마토를 국내로 들여와 그 종류가 유독 다양한 건데요. 지역 자원을 활용한 건강한 퇴비 제조 방법과 유기농 농법이 입소문을 타면서 지속 가능한 농촌을 만드는 데 일조하고 있는 셈이죠. 보통 네. 이제 한국에서는 토마토 맛있냐라고 네. 질문하면 단맛을 찾으시고 당연하죠. 브릭스를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제 잘못 알고 계신 게 토마토는 원래 감칠맛이랑 네. 향 때문에 쓰는 식재료예요. 내가 하고 싶은 요리에 이게 적당하겠다. 이걸 이제 선택해서 쓰는 개념의 이제 작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야, 그러면은 이 맛보다도 향을 맡아봐야 되는 거였네. 그렇죠. 향을 맡는 방법도 독특한데요. 잎을 문지르고 손에 묻은 향을 맡아보면 야, 아니 저는 이 토마토 열매 냄새를 맡는 줄 알았는데 이파리에서 토마토 향이 나요. 토마토 한 10개 정도 이렇게 주워 먹으면 손에 배는 냄새 있잖아요. 그 냄새가 이 이파리에서 나네. 와, 아니 이거 손목에다가 비비면 이거 토마토 향수 촉촉촉촉촉 한바탕 뿌리고 가고 싶은데? 모양과 색이 다르듯 향과 맛도 가지각색이죠. 야, 대표님, 와 대박. 아니 분명히 베이스는 토마토 향이 맞거든요. 그런데 이 향에 뭔가 무게가 있다라면은 이거는 더 묵직하고 아까 향은 더 약간 가벼워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묵직한 와일드한 식물의 향 같은 느낌이 나는 토마토예요. 향수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진한 토마토 향이 물씬 풍깁니다. 향도 향인데 맛을 안 볼 수 없겠죠. 자, 여러분 방울토마토로 보이시죠? 요거 이름이 너무너무 향기롭습니다. 블랙 체리. 코로 한번, 입으로 한번 즐겨봅니다. 와, 맛이 어떠세요? 어머, 야, 대표님, 뭐든지 이 과일 같은 경우에는 딱 그 자리에서 따가지고 먹었을 때가 제일 맛있잖아요. 지금 여기가 엄청나게 열기가 가득한데 이 수분이 과즙이 안에 그냥 빵빵 터지는 게 토마토의 향과 맛을 살리기 위한 비결, 바로 이 흙에 있는데요. 땀과 땅의 가치를 알기에 바로 이 땅의 역할에 주목한 겁니다. 이 농장에서는 30년 전부터 참나무 비료를 직접 만들어 쓰는 중인데요. 요행을 바라지 않고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튼튼하게 가꾸자는 모토로 행한 일입니다. 우리가 쓸 수 있는 흙들이 10cm 만들어지는데 2000년이라는 세월이 걸립니다. 생물들이랑 엮여서 하나의 생태계가 되는 것 자체가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거죠. 최근 화학 비료의 남용으로 소중한 토양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좀 안타까운 거는 화학 비료의 의존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이제 그 작물 고유의 향이 충분히 발현되지 않는다라는 거. 이를 막기 위해 이곳에선 참나무 비료를 직접 만들어 사용하고 있죠. 자연 그대로의 방법은 토마토의 향과 맛을 극대화시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 유기물 함량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좀 단단한 물질의 유기물들이 좀 많이 투입이 돼야 되다 보니까 목질 퇴비가 적합한데 네. 그 목질 중에서도 이제 화렵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나무들의 껍질을 잘 이제 발효를 시키면 좀 더 이제 오래 유지가 되는 유기물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이곳은 가을 수확을 위해 준비 중인 밭인데요. 비료를 완전히 숙성시키면 이렇게 한눈에도 보기에 좋은 흙이 만들어집니다. 들어와 보시면 네. 야, 폭신폭신하거든요. 저쪽 한번 가보시면. 그러게요. 특히 이 비닐하우스엔 30년 전부터 화학 비료를 전혀 쓰지 않고 만들어온 흙이 있죠. 마냥 푹신푹신해서 막 꺼지는 느낌도 아니에요. 약간의 단단함은 있지만은 발이 굉장히 편안한 그런 느낌이랄까? 이렇게 적합한 토양 조건을 만들기까지 앞서 걸어간 아버지의 공이 큽니다. 저도 이제 디자이너 생활을 하다가 이제 이걸 이어서 같이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었던 게 이제 돈으로 살 수 없는 시간을 들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저한테는 좀 많이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40년 넘게 유기농 토마토를 고집하신 아버지의 뒤를 이어 기촌하게 된 원승현 대표. 디자이너 출신의 노하우를 곁들여 본인만의 브랜드를 개발해가고 있는데요. 지역 자원을 활용한 건강한 퇴비 제조 방법과 유기농 농법이 입소문을 타면서 원승현 대표는 로컬 크리에이터로 선정되기도 하고 책 출판과 전시 요청까지 줄을 잇고 있습니다. 특히 이 농장만의 차별점. 디자이너 출신답게 농장 곳곳이 예쁜데요. 이렇게나 예쁜 토마토 플래터도 체험해 볼 수 있답니다. 생과를 먹어보시는 게 필요해요. 왜냐면 뭔가 가미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떤 맛인지 그게 또 취향이실 수 있으니까. 제가 대신 한번 시식을 해봤습니다. 처음에 먹었던 거는 야 이거 진짜 달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두 번째 먹고 나니까는 두 번째 게 제 스타일이었거든요. 세 번째 먹고 나면 야 역시 빨간 거지 토마토. 네 번째 거 먹고 나니까 이게 진짜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단맛, 새콤한 맛, 스모키한 맛, 감칠맛 등 골라 먹는 재미. 하나하나 맛봤는데 풍미가 남다르더라고요. 예뻐서 먹기 아까울 정도였는데요. 특히 치즈와 궁합이 최고였습니다. 야, 이 치즈의 그 녹진녹진함이 완전 이 토마토랑 완전 짝꿍이네요. 네, 과학적으로도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조합이 맞는다라고 하거든요. 치즈와 토마토 같은 경우. 알록달록 보기에도 좋고 먹으면 더 좋은 토마토의 매력. 다양한 토마토의 매력에 흠뻑 빠져든 하루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다양한 토마토들을 이렇게 재배함으로써 한국 농산물 시장에 다채로운 맛과 향을 제공을 해드리도록 노력해볼 생각입니다. 좋아하는 토마토를 위해 기촌의 가업을 잇고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토마토와 함께하는 이 영월 청년의 달콤한 미래를 응원합니다. 양양 깊은 산골에 둥지를 튼 오늘의 주인공. 저는 양양군 이모 후계자 회장을 맡고 있는 배만철이라 합니다. 1999년 1월 1일 날짜로 이모 후계자가 됐었죠. 그는 왜 양양으로 오게 된 걸까요? 사람을 잘못 만나가지고 보증 잘못 써가지고 이쪽으로 오게 된 게 이제 그게 벌써 39년 전 일입니다. 제 나이 젊은 게 아니라 어려서 들어왔다고 봐야죠. 여기 오게 된 게 갈 데가 없어 사실 들어왔죠. 모든 걸 다 잃고 인적 드문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배만철 씨. 막막한 거는
말도 못하죠. 처음에 왔을 때 남들처럼 뭐 돈을 가지고 귀촌한 게 아니고 저는 그냥 정부의 두포 갖고 들어왔어요. 딱 정부의 두포 갖고 들어와서 여태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남편을 따라 무작정 시골로 내려온 아내는 낯선 환경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아랫마을은 전기가 들어왔는데 여기는 없더라고요. 온마을엔. 처음에 너무 무서워서 많이 울었어요, 애들하고. 문화생활 같은 거 이제 그런 걸 혜택을 누리다가 전기도 없죠. 불 같은 걸 안 떼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불 떼야 되고 나무도 해와야 되고 막 이러니까 처음엔 너무 힘들었어요, 그게. 저희가 농촌 생활을 처음이다 보니까 농사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시작을 한 거였죠. 그래서 실패도 많이 봤어요. 좀 어려웠습니다. 녹록하지 않은 시골살이였지만 먹고 살기 위해 임업에 뛰어들었는데요. 처음에 시작한 건 장례로 시작을 했고요. 장례로 시작하면서 이제 산마늘 재배한 지가 제가 2000년도였으니까 20년이 좀 넘었네요. 그때는 소수의 양 갖고 시작을 했고, 그 이제 그때는 산양삼, 그러니까 장례삼이 주 판매였는데 지금 산양삼은 접었으니까 이제 장례에서 산양삼으로 갔다가 산양삼은 전 접었고 지금 이제 산마늘에서 조금 봄에 좀 하고 두릅나무는 이제 옛날 거 가시 두릅을 하다가 가시 없는 게 나온 지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5년 정도 됐다고 보는데 저희가 조금 정보가 늦다 보니까 제가 심은 지는 이제 3년 전부터 심고 있습니다. 조금씩. 가시 없는 걸로 하다 보니까 이제 아직 뭐 수확 나오는 양이 얼마 안 돼가지고 금액적으로는 얼마 안 됩니다. 이제. 일반 두릅보다 재배하기 쉽고 새순 수확도 빨라 가시 없는 두릅나무에 관심을 갖게 된 겁니다. 나이를 먹다 보니까 채취 시기에 이제 찔리고 그 채취하고 나서를 가지를 치워야 되는데 그게 좀 일이더라고요. 왜냐면 젊었을 때는 뭐 가시에 찔려서 그렇거니 했는데 이제 가시에 찔리고 뭐 하고 하니까 치우는 자체도 좀 힘들고 그래서 이제 가시 없는 걸로 이제 바꾸고 있는 거죠. 수확량은 이제 가시 있는 거는 한 나무에서 한 1kg 얼마까지는 따봤어요. 근데 이제 적어도 그렇게 나온다고 봅니다. 지금은 저희가 이제 쉽게 해서 송이 사업을 하고 있죠. 가게를 갖고 있죠. 전체 면적으로 하면은 제가 송이산까지 하면은 거의 한 3만 평 가까이 되죠. 무일푼으로 이곳에 들어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으며 새 삶을 일궈낸 배만철 씨. 하지만 그에게도 감당하기 힘든 시간이 있었습니다. 지난 2002년 8월 한반도를 강타한 태풍 루사. 특히 영동 지역에 하루 87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막대한 피해를 입혔는데요. 이제 뭐 집이고 뭐 몽창 젓가락 하나 못 꺼냈으니까 또 내려가서 또 이제 다시 재기를 이제 어떻게 남이 봤을 때는 재기가 됐다고 보는데 저는 아직도 좀 그렇고 있고. 나가다 보니 막 산사태가 났더라고요. 웅벽이 터지면서 물이 길로 막 내려가니까 내 힘으로는 무서워서 거기를 통과를 못 하겠는 거예요. 우리가 걱정되니까 걸어서 내려왔더라고요. 차를 세워놓고. 그때 당시엔 그렇게 수해가 날 줄 몰랐으니까 그냥 슬리퍼에다가 그냥 옷 툭툭 털고 입고 이런 옷만 가지고 챙겨갖고 그냥 내려왔었거든요. 아무것도 뭐 챙길 생각을 안 하고요. 차를 끌고 나섰는데 조금 올라오니까 길이 아예 없는 거예요. 아빠는 이장이니까 걸어서라도 이제 가본다고 산을 돌아서 가보겠다고 해서 올라가면서도 엄청 고생했을 거예요. 산을 넘어갔을 테니까요. 개울을 못 건너니까 도로가 없으니까요. 가니까 집이 다 떠내려간 상태인데 같이 내려온 분이 이장님 집이 떠내려갔어요 이러는 거예요. 난 그 생각은 전혀 안 하다가 진짜 눈물이 확 나죠. 집이 다 떠내려갔다니까.
괜히 눈물이 나서 옛날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네요. 힘든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건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가족들 덕분이었죠. 미안하죠. 부모로서 제대로 못 해줬으니까. 애들은 그냥 아직까지 말없이 이제 다 컸으니까 뭐 아버지 원망 안 하는 게 제일 고맙고 저 집사람한테는 여태까지 따라준 게 고맙죠. 그냥 술 좀 조금 줄이고요. 좀 이제 손자 손녀도 이제 뭐 여럿이 되고 그러니까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야 되니까요. 그냥 술만 조금 줄였으면 좋겠어요. 아주 끊으란 소리는 못하고 좋아하니까 조금 이제 나이가 이제 뭐 내일모레 70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술은 건강 생각해서 그거 좀 들어줬으면 좋겠네요. 태양 아빠 술 좀 그만 조금 줄입시다. 그리고 건강 잘 챙기면서 열심히 삽시다. 사랑합니다. 저는 미안하다는 말밖에 못하겠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태양아, 고마워. 여태까지 버텨줘서. 표현은 제가 좀 그렇고. 이렇게요. 이렇게.